우리가 뭐 다 볼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90년대부터 이렇게 90년대 보면 2000년대 그쵸. 그다음에 2010년대 지금 2020년대 이렇게 와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한 10년 기간으로 이렇게 와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산업의 흐름을 보면 이게 이제 특히 이제 그 투자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어, 사가지고 10년 정도 들고 가가지고 제가 이제 장기 투자 종목으로 이렇게 이제 적립식으로 해서 10년 이상 종목 지금 이제 여기 온라인에서는 제가 뭐 그 여기 수강님들 제가 뭐 반복해서 설명드렸던 거니까 그걸 다시는 말씀 안 드리고 있지만 그래서 시장에서 아무튼 이제 어떤 업종을 가지고 이게 업종이죠. 업종을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10년 단위로 10년 단위 그렇잖아요. 10년 단위 보시면 이렇게 10년, 10년, 이렇게 10년, 이렇게 10년 단위로 90년도 이렇게 10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 2030년도까지 10년 이렇게 넣어서 샀을 때 시장에서 이제 수익을 가장 크게 그러니까 한 10년에 걸쳐서 가장 크게 수익을 만들어준 그 업종을 보면 이제 10년 단위로 봤을 때 어떤 업종들이 이제 수익을 이제 개인들 중에 그렇게 투자하는 분들은 없지만 장기 투자 내지는 아니면 그 중장기로 해서 수익을 크게 만들어 내려면 그때그때 산업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잘 봤었어야 되는데 이 지나간 얘기지만 결국 10년 단위로 봤을 때 그때그때 하다못해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얘기해서 바닥권에 아니면 무릎에 바닥권에 사서 고점권에 가서 한 7, 8년, 한 10년 이렇게 갖고 들고 가서 팔았을 때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수익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50배에서 이렇게 100배 이상, 이게 100배 이상 수익을 만들어 주려면 결국은 이제 어떤 업종에서 그런 종목을 관리해야 이렇게 최소한 50배에서 100배, 10년 정도 걸쳐서 이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보면 다 공통점이 뭐냐면 그게 보면 이렇게 지금 보면 한 10년, 20년, 30년 이게 30년간을 보면 다 어떤 업종들이 이런 수익을 만들어 줬냐면 그게 그때그때 그 성장하는 산업이 그렇게 수익을 만들어 줬다. 제가 예전에 그런 설명 해드렸잖아요. 이렇게 기업이 이렇게 처음에 태어나서 그죠? 사람도 이제 그 생로병사가 있듯이 그 기업도 이렇게 사이클이 있다. 기업도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서 기업이 처음에 만들어져서 그다음에 성장기를 거쳐서 성숙기를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쇠퇴기로 가서 그다음에 그 기업이 없어지는 이게 없어질 수도 있고 살아남을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사이클 단계에서 어떤 단계에 있느냐. 그래서 수익으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을 가장 큰 수익을 만들어 오는 단계가 언제냐면 이게 언제냐면 이게 성장 단계다. 성장 단계.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게 이제 그 앞에가 이제 이렇게 도입 단계도 있고 그 이후에 이게 성숙기 단계가 있잖아요. 성숙기 단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판단을 해서 이렇게 중장기로 해서 수익을 만들어낼 때는 그래서 가장 그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가장 큰 수익을 만들어지는 구간이 어느 구간이냐면 이 성장 산업 단계에 있을 때 어떤 기업이 아니면 어떤 업종이 기업이 됐든 업종이 됐든 이렇게 성장 단계에 있을 때 그랬을 때 그때 타이밍을 잘 포착해서 남들보다 빨리 알아차리고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그것을 이게 잘 관리했을 때 중장기를 관리했을 때 이렇게 10배짜리 20배짜리 30배짜리 이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90년대 초에는 이제 어떤 업종들이 90년대 초에는 어떤 업종들이 어 그랬었나 잘 생각해 보면 이 90년대에는 어떤 업종들이 성장 산업이었냐면은 그때는 90년대 하면 우리가 이게 90년대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90년대 하면 우리가 대표 생각하는 게 IT하고 이 PC 컴퓨터가 나온 거잖아요. IT PC. 그래서 IT하고 PC 잘 생각해 보세요. 90년대에 IT하고 PC.
IT하고 PC가 나와서 성장을 한 10년 정도 걸쳐서 하는 시기였고, 이 시기에 이렇게 90년대에 한 10년 정도 걸쳐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성장을 했던 그런 기업들이 어디냐? 거기가 바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애플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90년대 초에서 이렇게 한 10년 정도 걸쳐서, 90년대에 한 10년 정도 걸쳐서 이때 이런 업종들이 이때 당시에는 이게 성장산업이었다. 그러면 이게 90년도에 10년 동안 이렇게 성장 산업이었던 애플이나 MS 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이후에도 계속 성장 단계에 있냐?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한 10년 정도가 성장 단계로서 피크였고, 그러니까 이 90년도에는 아무래도 중장기를 투자했을 때 어떤 분들이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냐면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이렇게 5년에서 10년 정도, 5년에서 이렇게 10년 정도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이 아마 투자 수익이 가장 컸을 거다. 그러지 않겠어요? 보면. 이런 종목들이 10년간 주가가 올라간 걸 보면 막 50배, 100배로 올라갔다는 얘기죠. 보시면.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다음에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는 그때는 이제 어떤 업종이 성장 산업에 있었냐? 한 10년 정도.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어떤 업종이 성장 단계에 있었냐? 바로 2000년대 하면 이게 그때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닷컴 기업들.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 코스닥이 3000도 가고 미국 나스닥도 막 엄청나게 가고 이럴 때 이렇게 닷컴 기업들이 한 10년 정도 성장 단계에 있었는데, 그럼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얘기하면은 이 네이버라든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원래 카카오는 원래 이제 다음이라는 회사인데 지금 이제 카카오로 이름이 바뀐 거고, 원래 다음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업종에서 그 NC소프트 이런 기업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이렇게 닷컴과 관련된 이런 기업들이 2000년에서 2010년 정도 이때에 가장 대표적인 성장 산업이었다. 이게 10년 정도. 그러니까 이때 2000년대 초부터 2010년도까지 이런 네이버나 뭐 이런 다음이나 뭐 이렇게 NC소프트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닥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좀 이렇게 아무튼 이게 비싸지 않을 때 사가지고 이렇게 5년, 7년 이렇게 이상 이렇게 중장기 투자를 했으면 굉장히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지나간 걸 보고 얘기한 게 아니고,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 이렇게 한 10년 단위로 시장에서 어떤 기업을 놓고 봤을 때 10년 단위로 이렇게 대표적인 그 전체 업종 중에서 가장 큰 성장을 한 이런 어떤 섹터 아니면 그런 업종, 그런 쪽이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2010년도부터 2020년 동안 10년 동안에는 이때는 어떤 업종들이 주로 성장을 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리가 이제 여기 10년간 잘 생각해 보면 이때는 어떤 업종이 주가 됐었냐? 우리가 아는 미국을 기준하면 이게 팡이라는 데 있잖아요. 팡이라는 게. FANG, 팡. 그래서 이때 201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FANG, 이게 뭐,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그죠? 이게 페이스북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마존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유튜브 많이 하는 이 구글이라든지 또 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 막 엄청 저기 인기를 끌었던 그 넷플릭스라는 데 있잖아요. 영화관 하는 그 넷플릭스 이런 데들이 10년간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는 거죠. 성장을. 그러니까 이게 2010년도부터 2020년 요 사이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기업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이렇게 중장기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 팡과 관련된 이 페이스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
이런 종목들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5년, 10년 이렇게 중장기를 투자를 했었으면 그러면 엄청난 수익을 만들었을 거다. 그러니까 이걸 매매를 하거나 또 막 단타를 하거나 그러면 별것이 없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보유를 잘해서 중장기를 보유를 해서 수익을 했으면 가장 큰 수익을 만들어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2020년도에서도 지금 2023년도 이렇게 이제 어떤 2023년도 초기 2023년도 지금 이제 2월 달도 다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지금 1년, 2년이 지나가서 2020년도에 들어섰는데, 잘 생각해 보면 2020년도 1년, 2년 전, 여기 2020 초에 보면 지금 뭐가 지금 큰 변화가 생겼냐면, 지금 산업 중에서 지금 보면 산업 중에서 이 자동차 산업 있잖아요. 이 자동차 산업이 산업 중에서 상당히 큰 산업인데, 그 2020년도 초, 지금부터 1, 2년 전부터, 지금이 아니고 지금부터 1, 2년 전부터 이 자동차 산업에 지금 중요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 변화가 앞으로 10년에 걸쳐서 진행이 계속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는 이 자동차 산업이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게 내연기관에서 이 전기차, 우리가 수소차도 얘기하지만 이게 메인이 이제 전기차죠. 지금 그래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이렇게 넘어가는 지금 이게 이 과정이 지금 1, 2년 전부터 실제 시장에 그 전기차가 지금 나와서, 저 한국에도 전기차가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일찍 사신 분들은 전기차 사가지고 이렇게 좀 쓰고 있고, 뭐 택시라든지 아니면 뭐 아무튼 이렇게 다른 뭐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이런 데도 전기차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지금 보면 이 이제 내연기관에서 이게 전기차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이 이유가 뭐냐? 이것은 어떤 과학기술의 발전 이런 것보다는 지금 내연기관에서 이게 전기차로 넘어가는 부분은, 이것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게 환경 문제다. 환경 문제. 그래서 또 환경이 문제가 생기면서 이게 예를 들어서 막 기후의 어떤 변화도 가져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섬나라라든지 이렇게 저기 네덜란드 뭐 이런 나라들 보면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 바다를 메워서 이렇게 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함께 살고 있는 나라들. 그래서 이렇게 기후 변화라든지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바닷물 이게 바닷물의 높이가 이렇게 올라가면 결국 본인들 땅이 잠길 수도 있으니까, 특히 유럽 쪽에 이제 그런 나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이 부분을 환경 문제, 이제 기후,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류의 굉장히 앞으로 미래에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게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문제를 이게 소비자들이 이게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부분은, 이것은 이게 소비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나는 내연기관 계속 쓰겠다 이렇게 선택을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게 이제 내연기관 전기차로 소비자가 이거 싫어도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앞으로는 이걸 법으로 그렇게 만든다. 그래서 법으로. 그래서 EU 같은 경우는 이미 이게 통과가 돼서 2025년도부터인가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서 이게 이제 법으로 해서 이게 아무튼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자, 그러면 이제 자동차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게 자동차에 예를 들어서 이게 자동차에 우리가 그 내연기관의 자동차에서 보면, 우리가 이게 자동차에서 이게 부품이 제가 알기로는 부품이 뭐 2만 개가 넘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자동차의 부품이 뭐 2만 개, 제가 알기로는 2만 개가 넘는다 하는데, 이 자동차 2만 개가 남는 부품들 중에서
이 자동차의 부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 뭐냐? 핵심 부품이 뭐냐? 핵심 부품이 뭐냐? 그러면 이게 내연기관과 전기차를 놓고 봤을 때, 내연기관차와 이게 전기차, 이 전기차를 놓고 봤을 때, 내연기관에서 가장 핵심 부품이 뭐냐면 그게 엔진이에요, 엔진. 우리가 벤츠차가 좋다밖에 얘기한 게 엔진이 좋다는 얘기죠. 엔진이. 그래서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면서 그러니까 핵심 기술이면서 요게 엔진인데, 그러면 이렇게 전기차에서 엔진은 뭐냐? 이렇게 전기차에서 가장 중심으로 그 엔진, 이렇게 내연기관에서 엔진처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게 2차 전지다. 2차 전지. 이 2차 전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시장이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큰 산업인데 이게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이렇게 소비자들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법으로 해서 그렇게 가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 건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게 내연기관 차가 없어지고 이제 전기차 중심으로 앞으로 시장이 한 10년에 걸쳐서 이렇게 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전기차 결국 내연기관 시장이 없어지고 이게 전기차 시장이 이제 중심이 되는 자동차에서 시장이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2차 전지다. 2차 전지가 가장 핵심이 되는 건데, 이 2차 전지가 앞으로 이제 10년에 걸쳐서 제가 봤을 때는 10년에 걸쳐서 2차 산업과 관련된 이 산업, 2차 산업과 관련된 2차 전지와 관련된 이 산업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2020년도 10년간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성장 산업이 된다. 저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 시장으로 보면 지금 현재는 이제 반도체 시장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반도체 시장이 전 세계 시장을 놓고 봤을 때 반도체 시장이 크다 그러는데, 이 나중에 10년 후쯤 가면 이 반도체 시장 지금 현재 크기보다도 2차 전지 시장이 시장으로 따지면 이게 거의 2배 이상 큰 시장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봤었을 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 지금 2차 전지와 관련해서,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이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이렇게 세계 탑, 탑 1, 2, 3, 4, 5 이렇게 따져보면 이게 기업들 2차 전지와 관련해서 1, 2, 3 이게 전 세계를 놓고 1, 2, 3, 4, 5 이렇게 탑 1, 2, 3, 4, 5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이게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탑 클래스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다 어디에 있냐? 다 한국에 있어요, 한국에. 이거 참 희한한 거죠. 근데 이게 한국에 있는 게 이게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고, 이게 한국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지금 LG에 뭐해서 뭐 구분모 회장 뭐 이런 분들은 이 2차 전지 시장이 앞으로 올 거라는 걸 생각하고, 그래서 2차 전지와 관련해서 그 LG의 뭐 구분모인가 뭐 아무튼 이분이 돌아가셨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시장을 대비해서 30년을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 30년을.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 1, 2, 3, 4, 탑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지금 1, 2, 3, 탑 클래스, 기술적으로 보나, 시장으로 보나, 이렇게 봤었을 때, 지금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요게 지금 그 세계적으로 지금 탑 클래스에 있는 기업들이 거의 다 지금 한국에 있다. 이게 좋은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앞으로 지금 전 세계가 앞으로 10년에 걸쳐서 2023년이잖아요. 2023년에서 지금 2035년. 그러니까 지금 2023년인데 이렇게 기간으로 따지면 2035년. 그러면 이게 거의 한 10년 이상 되잖아요. 10년 이상. 10년 이상.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그 2차 전지와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현재 이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그 자동차 회사들 있잖아요. 해외 자동차 회사들. 해외 자동차 회사들이 이 전기차를 만들려면 그 핵심 부품이 이게 2차 전지인데, 그래서 한국의 기업들, 한국의 2차 전지, 한국의 2차 전지, 2차 전지를 만드는 한국의 기업들이 지금 그 수주가 이게 국제적인 걸 얘기한 거예요. 국내게 아니고 국제적인 수주가 왜 이게 해외 자동차 회사에서 그러거든요. 해외 자동차에서 수주가 지금 지금 현재도 지금 2년치 이상치가 지금 수주가 돼 있다. 2년치 이상이 지금 이게 지금 밀려 있다 얘기죠. 지금 한국의 2차 전지 기업들만큼 지금 2차 전지를 지금 잘 만드는 기업이 없다. 지금 한국에 지금 탑3, 탑4, 탑5 그죠? 이런 기업들이 지금 한국에 다 있다. 지금 보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한국이 지금 보면 굉장히 뭔가 좀 좋은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도 우리 그 무기 막 그쪽에, 그쵸? 그쪽에 막 폴란드라든지 이쪽에서 막 한국 무기가 좋아서가 아니고 아무튼 싸면서, 싸면서도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무기가 잘 받는다는 얘기죠. 지금 수요 공급에서. 이제 그런 거라든지 좀 네옴시티라든지 뭐 여러, 그다음에 지금 2차 전지 이런 것들 보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한 10년 정도를 생각했을 때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을 이제 저희가 종목을 한두 종목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렇게 한두 종목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근데 지금 2차 전지 종목들이 지금 바닥권에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차트 보여드리면서 설명하겠지만, 지금 바닥권에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지금 2차 전지 종목들이 이제 가격적으로 보면, 이제 가격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2, 3년에서 5년, 10년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어떤 주가가 만들어질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10년 후쯤이면 이게 10년 후쯤이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제 시가총액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시가총액 지금 1인 기업이 지금 삼성전자인데 제가 봤을 때는 10년 후쯤이면은 이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1위가 아니고 10년 후쯤이면은 시가총액이 1위인 종목이 제가 봤을 때는 시가총액이 1위인 종목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지금 2차 전지와 관련된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인가가 이 삼성전자는 쫙 몇 위로 내려가고 아마 이게 시가총액이 1위인 종목이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는 거예요. 예상을. 그것은 제가 그냥 한 게 아니고 앞으로 그 시장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시장의 점유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 봤을 때, 그래서 2차 전지도 이제 분야가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있는데, 뭐, 그걸 지금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지금, 그래서 이제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지금 제가 개념을 잡아드린 거, 요 정도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지금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이 어떤 종목을 지금 사서 가지고 가면서 관리를 할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제가 지금 봤었을 때는 지금 한 두 종목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다른 종목도 좋은 종목이 많이 있지만 그런 종목도 다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일단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성장을 한 10년 이상 이렇게 성장을 할 그런 섹터고 그쪽의 산업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기술적으로 탑 1, 2, 3, 4, 5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2차 전지와 관련된 산업이 2차 전지와 관련된 사업이 이게 진입 장벽이 낮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차 하면 테슬라를 얘기 많이 하지만 그 전기차를 만드는 것은 뭐 어떤 자동차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그 어느 회사가 1이냐, 2이냐, 3이냐 뭐 이런 게 있는 거고 자동차 회사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다. 근데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것은 진입 장벽. 우리가 이제 이게 진입 장벽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중장기를 하려면 이 진입 장벽. 그러니까 이게 1등 기업이 이렇게 딱 치고 나가면 2등, 3등이 1등을 쫓아오기가 어렵다. 이게 진입 장벽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1등이 딱 1등을 딱 점유하면서 나가면 2등, 3등이 아무리 돈을 쏟아붓고 쫓아와도 1등을 따라잡기가 어렵다. 그게 진입 장벽이 높은 거예요. 그게 기술적으로 쉽게 따라가지 못한다. 아무리 돈을 갖다 쏟아부어도 따라가지 못한다. 이게 진입장벽이 높은 거예요. 근데 지금 2차 전지와 관련된 거기서 뭐 또 양극재, 음극재 얘기하는데 그럼 어려우니까요. 어려우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쪽 관련해서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은 쪽이다. 이렇게 해서 그게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지금 한 두 종목 정도를 한번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렇게 판단을 해서 어, 이두 종목을 근데 하나는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요즘에 포스코 홀딩스가 이게 포항제철이에요. 이게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지금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주가 흐름이 지금 괜찮은데 그럼 지금 포스코 홀딩스가 주가 흐름이 지금 괜찮은 게 그 철강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포스코 홀딩스가 주가 흐름이 좋은 것은 주가 흐름이 좋은 것은 그 철강 때문에 흐름이 좋은 게 아니고 지금 이 2차 전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2차 전지. 2차 전지와 관련해서. 그래서 현재 지금 포스코가 시가총액이 지금 보면 한 27조 정도 시가총액이 한 27조 정도 되는데 지금 이 포스코 홀딩스가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 몇 가지를 이 포스코 쪽에서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리튬이라든지 그다음에 그쪽에 뭐 배터리라든지 중요한 몇 가지 쪽을 지금 이 포스코 홀딩스에서 지금 그쪽을 보유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지금 주가에 지금 작용이 되고 있다. 이 철강 때문에 지금 포스코가 잘 움직이는 게 아니고 2차 산업, 2차 전지와 관련해서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27조 정도 되는데 아까 제가 시가총액이 10년 후쯤이면 그 삼성전자가 아니라 2차 전지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쩌면 이 포스코 홀딩스가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위에 가 있을지도 몰라요. 10년 후에는. 그러니까 시장으로 봤을 때 포스코 홀딩스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포스코가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높은 적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반도체 산업이 삼성전자에서 성공하면서 그러면서 역전이 됐는데 지금 어쩌면 앞으로 10년 이상 걸치면서 이게 포스코 홀딩스하고 이 삼성전자하고 시가총액에서 아마 역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나 그런 예상도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럼 뭐 가격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가 제가 봤을 때는 포스코 홀딩스가 2차 전지와 관련해서 나중에 5년 후, 10년 후쯤 가면 이렇게 대장주가 돼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아무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렇게 판단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포스코 홀딩스를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데 저희가 또 재테크하고 투자하고 또 중장기를 하는데 5년 후, 10년 후에 가서 또 이런 종목 안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자,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를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데 일단 한 3천만 원치 이렇게 매수를 한다 생각하시고 일단은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렇게 1차, 2차, 3차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지금 바닥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닥권에 있는 게 아니고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제가 봤을 때는 어디쯤 있냐면 제가 봤을 때는 한 무릎 정도 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무릎 정도. 무릎 정도. 이게 바닥권이 아니고 무릎 정도 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동안 우량주 사라고 했던 그 방법하고 좀 다르게 매수를 한다. 그래서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1,000만 원씩, 2,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매수를 하시는데 그래서 1,000만 원은 이렇게 이제 1,000만 원은 지금 가격, 지금 시장가 기준에 사는데 일단 요 종목은 500만 원은 일단 시장가로 한번 사시고 시장가로 한 번에 사시고 그 다음에 예전엔 제가 이게 다 이렇게 1,000만 원 한 번에 사시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바닥권이 아니고 무릎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릎 정도면 이게 나중에 길게 보면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니지만 보면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변동성이 그만큼 이제 바닥권보다 무릎 정도 오면 바닥권에 있을 때 변동성보다 이게 무릎권에 왔을 때 변동성이 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500만 원은 이제 500만 원은 나누기 이렇게 10번 해서 10번 해서 제가 개별주 사듯이 사셔라. 개별주 사듯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50만 원 한 번에 50만 원 이렇게 사는데 똑같은 얘기 아까 제가 일봉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됐으면 바로 적용하면 된다니까요. 일봉에 음봉이 나왔을 때 종가 종가가 나오면 그래서 이게 50만 원치 살 거니까요. 50만 원치 사면 지금 포스코가 지금 30만 원 근처 있으니까 이거 보시니까 30만 원 초반대 있잖아요. 가격이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그러니까 여기서 몇 주 살 건지 이렇게 계산을 해서 그래서 이것도 사는 것은 똑같은 방식으로 다음 날 시장이 열리는 다음 날 다음 날 이렇게 이것도 예약으로 걸어놓고 시장가로 사시라 이렇게 사시고 그 다음에 2차 배수가는 기다리셨다가 여기 이제 20만 원 근처, 20만 원 근처, 20만 원 근처 오면 사고 3차 매수가는 한 13만 원, 13만 원 근처, 요 근처 오면 이렇게 해서 한 포스코홀딩스를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또 한 종목이 이제 2차 전지에 관련해 또 한 종목이 뭐냐면 이 에코프루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에코프루. 에코프루라는 종목이 있는데 에코프로라는 이 종목도 보면 한 10년 이상을 계속 투자를 한 거예요. 투자를 했다는 얘기는 10년 정도는 돈을 못 벌고 투자만 계속 하다가 이제 때를 만난 거죠. 지금. 그러니까 10년 동안 지금과 같은 2차 전지 이런 시장이 올 거라는 걸 미리 알고 10년 이상 투자를 하면서 계속 준비를 한 기업이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지금 한 6조, 7조 이렇게 돼요. 시가총액이 한 6에서 한 7조 정도. 6에서 7주 정도 드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지금 이번 달에 많이 올랐어요. 이번 달에 지금 거의 한 더블 가까이 올랐는데 지금 2월 달, 한 달 사이 이런다니까요, 이게. 2월 달에 거의 한 달 동안에 거의 100% 가까이 올랐는데 그건 꼭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저는 그냥 무릎 정도 보여요. 무릎 정도. 지금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는 막 2월 달에 지금 막 거의 더블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고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 눈에는 무릎 정도 보인다. 제 눈에는 그 수강생분들이 보기에는 꼭지처럼 이따가 여기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한 달 동안 올라온 거예요. 한 달 동안 2월 달 한 달 동안 이렇게 자 그래서 에코프로라는 종목도 이렇게 한 3천만 원치 3천만 원치를 한번 해보시는데 이게 이것도
지금 이게 바닥권이 아니니까 이것도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서 사시는데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서 사시는데 1차는 지금 시장가 지금 아마 6만 얼마 돼 있을 겁니다. 6만 얼마 돼 있는데 이 시장가에서 일단은 아까 똑같은 방법으로 사세요. 이렇게 500만 나눠서 500만 나눠서 이게 500만 원은 이게 시장가로 한 번에 사시고 여기 500만 원은 10번 나눠서 이제 나머지는 아까 똑같이 사시면 돼요. 아까 설명을 이제 똑같은 방법이니까 똑같이 사시고 2차 매수가는 12만 원, 12만 원 근처 오면 사시고 그 3차 매수가는 6만 원 근처. 이렇게 해서 안 오면 사지 마시고요. 오면 이렇게 사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변동을 하면서 갈 거니까요. 이게 매도는 역시 이제 분할 매도를 하세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분할 매도를 하셔라. 분할 매도.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렇게 1차, 3차, 4차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돼요. 대응을. 이렇게. 그 참 힘드시니까 이게 들고 있다가 막 수익 났다가 다 또 반납하고 막 이러면 이게 수익이 났을 때 이렇게 잘라내시라.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1차에서 이렇게 플러스 20% 정도 수익 근처. 이게 기준을 먼저 이렇게 세우시란 거죠. 이게 플러스 40% 근처. 그 다음에 이게 플러스 60% 근처. 플러스 이렇게 80% 근처. 이렇게 오게 되면 분할 매도를 하세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팔았는데 또 가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수익이 났을 때 이렇게 덜어내시는데, 지금 제가 이제 그 알트코인도 제가 대응을 받았는데, 음, 제가 여기 30% 얘기했는데, 여기는 계산 여태 뚫은 게, 알트코인에 보니까 거기 업비트에서 그 25% 구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통일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매도를 이렇게 25%만 하세요. 25% 매도. 25 매도. 이제 30% 얘기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나머지의 25%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잘라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나머지의 25%. 이거 본인들이 하셔야 되니까 이건 이렇게 또 나머지의 25%.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정도 생각하면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들고 있으란 얘기죠. 나머지는 들고 계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아마 2차 전지 관련된 저희 종목들이 한국이 지금 기술이 지금 가장 좋은 기업들이 지금 한국에 거의 다 있는데 다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이렇게 아마 에코프로나 이게 포스코 요 두 종목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지만 그 종목들 다 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그럴 필요도 없고 여기서 이렇게 대장급 이렇게 또 안 하기는 그렇고 좀 제가 봤을 때 이게 앞으로 한 10년간 어떻게 보면 이게 중심에 있을 이제 그런 업종이고 그런 분야인데 2차 전지 쪽이 이쪽과 관련된 종목을 좀 이렇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수익도 좀 만들어내고 또 종목도 좀 일부 이렇게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저희한테는 이렇게 포트폴리오로서 의미가 있고 저희가 또 이렇게 이제 성장 산업의 이게 초입 단계에서 이렇게 한번 사가지고 한번 이렇게 5년, 7년, 8년 이렇게 한번 들고 가보는 길면 한 10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하고 나머지를 한번 이제 계속 보유를 하시라는 거죠. 나머지는 계속 보유를 해보시라. 자, 어차피 성장하는 산업이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10년 단위로 성장하는 산업 중에서 앞으로 10년간에 가장 성장을 많이 할 그쪽이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 쪽 관련된 산업이 그래서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리튬 관련된 전쟁이 붙었잖아요.
리튬 관련된 전쟁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